우리가 살면서 경청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좀 집중 좀 해, 잘 좀 들어.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또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경청 좀 해, 좀 집중해서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청이 쉬운 건 절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들어야 해요? 그게 경청이었어요?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도서 리뷰는 경청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올바른 경청의 태도란 무엇인가 좀 간략하게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2권인데, 하나는 이제 이기주의 인문학 산책이란 책입니다. 작년에 이 책을 다 완독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바로 경청에 관한 대목이었고요. 기억에 남아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경청을 말하고 있고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 장정민 교수님의 고수의 설득법. 이 책 정말 좋아요. 되게 실용적이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이어서 설득의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서술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경청이 중요하다. 온 마음을 다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청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아주 쉽게 말해서 본능이 아니래요. 타고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태생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면 타고난 건 뭐냐?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는 내가 막 이렇게 말해. 말 좀 해봐.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재미있는 일, 즐거웠던 일 또는 황당했던 일, 나의 어떤 일화를 얘기할 때 되게 막 즐겁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험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3가지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줬대요. 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2번째는 타인과 관련된 질문, 3번째는 일반 상식과 같은 좀 사실에 관련된 질문. 이 3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 뇌의 활성화 정도를 좀 보니까 나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됐대요. 이거는 마약이 반응하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되고 즐겁고 기분이 최고조로 오르는 거죠. 그렇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긴장되지만 가끔은 즐겁고 흥분되고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질문 중에 돈을 주겠다, 선택을 할 때 차등 지급하겠다. 그런데 나에 관한 질문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한 6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나에 관한 질문을 선택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적게 받아갔대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받아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말하는 건 어떤 본능적으로 기분 좋은, 즐거운, 좀 흥분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듣는 것보다 막 흥분되는 거야. 그거와 관련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흥분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막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죠. 타인의 말을.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본능이 아니어서 본능에 가까운 말하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커서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2번째는 이것도 실험이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앞서 그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미리 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유명한 실험인데 한국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미국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끼리 대화의 그 패턴을 좀 봤더니 상대가 대화가 딱 끝나면은
답변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초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딱 얘기 끝나면 0.2초 만에 딱 받아치는 거야. 너무 흥미로운 건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초래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0.6초가 걸려야 그 단어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말했을 때 0.2초 만에 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이미 단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앞서 우리는 말할 그 타이밍을 보고 있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경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가?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뛰어난 뇌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할 때 한 1분에 200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대요. 200단어를. 그런데 신기한 건 1분 동안 뇌에서는 800단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대요. 즉, 훨씬 더 많은 수용력을 갖고 있는 거죠. 뛰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집중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한테 어떤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집중해서 하나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800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한 200을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좀 산만하거나 경청하지 않고 대충 듣는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청이 어려운 네 번째는 휴대폰은 관계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저는 주로 가방 속에 휴대폰을 넣거나 아니면 좀 엎어져놔요. 저는 원래 이제 무음이기 때문에 진동도 울리지도 않고 이제 엎어놓으면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메시지가 와도 전화가 와도 상대와 이야기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상대 휴대폰이 그 탁자 위에 올려져 있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올 때, 전화 받으세요. 뭐 이렇게 회신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다가도 뭔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가끔은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휴대폰은 정말 방해를 하는 어떤 대인관계 방해하는 장애물이긴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A방에는 탁자 위에다가 휴대폰을 놓고서 이제 그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줬고요. B방에는 탁자에 휴대폰이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친밀감, 신뢰도, 또 공감, 이런 어떤 대인관계 요인에 대해다가 평가 항목에다 체크를 하게 됐는데 휴대폰이 있었던 A방의 그 관계질을 더 낮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올려져만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휴대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휴대폰이라는 그 사물 하나로 좀 관계 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본능이 아니어서 학습돼야 되는 거다. 타고난 건 아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다. 그래서 경청이 어렵고, 세 번째는 뇌가 너무 뛰어나다. 수용력이 너무 뛰어나고, 네 번째는 이제 현사의 문제점. 휴대폰을 항상 내 주변에 둔다.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인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렇다면은 경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기주의 인문학 산책에서는 그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자를 파자를 해요. 한자를 파자를 해서 한 획마다, 한 부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기울일경에 들을 청인데 그 기울일경을 보면은 그 부수의 맨 앞에 사람 인변자가 있어요. 사람인 부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맨 뒤에 머리 혈자가 있어요. 즉, 머리가 사람에게 기울어진 모양이죠. 즉 경청이란 태도는 이렇게 내가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면서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통의 자세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나와 대화 나누는 사람에게 약간 기울인 자세는 호감을 준다고 하는데 이 한자에서도 경청의 경자가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기울어진 자세라고 합니다. 그럼 청자는 뭐냐? 들을 청이죠. 근데 이 들을 청의 그 부수들을 보면은 귀, 이가 있고요. 그 밑에 임금왕이 있고 열십자와 눈목자와 하나일,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귀는 임금처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목 위에 열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거고, 일심과 마음, 하나일과 그 마음 심자를 보면은 한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즉, 임금이 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들을 청, 듣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청의 한자를 파자해 봤으니 나는 과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보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잘 듣고 있는지 그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성빈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수의 설득법에서 말씀하신 경청의 방법은 하나 이제 기술을 알려주셨거든요. 첫 번째 그 순서가 있어요. 맞장구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저도 항상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상대가 이야기할 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요? 그렇게 됐어요. 놀랐겠다. 이렇게 계속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되게 재미있어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맞장구를 쳐주시고요. 되게 신기한 건 특히 통화할 때 상대가 이렇게 맞장구나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엄마 내가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다 하고선 너무 재미났고 쉬운 어떤 하나의 일화를 얘기하는 것조차 만약에 엄마가 통화를 하면서 뭔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서 그랬니? 이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 듣고 있어. 엄마! 끊어진 줄 알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흐름이 딱 끊기고 아니야 다음에 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통화나 대변할 때도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0.6초가 걸리는데 상대방 이 말이 끝나고 내 말을 하는데 0.2초밖에 안 걸린다. 즉 너무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걸 반하는 방법인데 훈련 방법인데 상대 말이 끝나면 3초 정도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 끝나면 하고선 너무 바로 받아치지도 말고요. 약간 그 3초의 여유를 두시는 거죠. 이게 사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접관이 딱 질문했을 때 딱 받아치면 사실 이게 막 준비된 자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산만해, 정신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의 대화를 나눌 때는 한 사람이 말을 마쳤을 때 그랬구나, 정말 그러셨어요 하고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말을 이어가는 여유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나 대화 잘 참여하고 있어 이 사인 중 하나가 시그널 중 하나가 이제 상대의 내용을 반복해서 요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시고 한 3초를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점장님이 그때 오해를 하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좀 기분이 상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좀 짧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맞아요. 그래요. 진짜 그럼 되게 황당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렇게 또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청이 왜 어려운지를 돌아보면서 그럼 경청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마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할 때 가까운 사이 또는 처음 만난 사이 이야기 나눌 때, 대화 나눌 때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렵지만 이건 원래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